거를 보시면은 이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가. 지금은 너무 움푹 파여진 부분을 먼저 메꿔주고 있어요. 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죠. 원래는 조각을 만들면서 녹음도 같이 한 번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따로 녹음하고 있어요. 솔직히 수정을 하는 게 좀 더 시간이 단축되고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제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들었어요. 무편집본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영상의 총 길이는 50시간 이상이었어요. 물론 이 시간에 과자도 먹고 카톡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같은 짓도 하여튼 50시간이었어요. 모든 영상을 다 올릴 순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한번 올려볼게요. 초반 단계에서는 모델의 이미지를 잡는다기보다는 해부학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얇게 조금씩 펴발라가면서 작업을 해야 지점토가 갈라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영상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만들려기보다는 조금씩 모델의 이미지를 찾아 나가면서 끈기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점토를 많이 사용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저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땐 지금 만드는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잘 만드는 크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크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토를 어떻게 굳히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열풍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집에 열풍기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기 중에 말리는 게 가장 좋은데 공기 중에 말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조형을 만들 때 스컬피도 있고 그리고 유토도 있고 다양한 점토들이 많은데 지점토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굳혔다가 깎고 다시 수정하고 굳혔다가 깎고 수정하고 이 과정이 정말 너무 편해요. 지점토는 분명히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될 재료인 것 같아요. 눈 같은 경우는 매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붓으로 물을 찍어서 펴바르고 있어요. 구독자님께서 만들던 작품의 마지막 남은 목 부분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줬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수정은 처음 해봐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네요.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 뜯어 고쳐버렸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이제 남아있는 젓가락은 가위로 이렇게 쉽지 않으니 벤치로 싹둑 부러뜨려 주세요. 젓가락을 자르면서 흐트러진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어 주세요. 목 같은 부분은 큰 흐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지점토가 점성이 있다 보니까 묻혀가면서 만들기보다는 깎으면서 만드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사포질로 밑에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바닥면이 편편해야 어디든 잘 설 수 있거든요. 목에 큰 흐름, 원기둥이 만들어졌으면 그 위에 근육을 붙여줄 거예요. 지점토가 완전히 굳고 난 뒤에 점토를 바로 붙여버리면 이게 갈라지거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꼭 뿌려주고 그 다음에 붙여주세요.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으면 사포질로 표면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목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제 머리카락을 묘사해 볼게요. 머리카락은 모델이 나는 머릿결을 파악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약간 뒤를 향하고 있는 머릿결을 보이시죠? 그걸 따라서 묘사할 때도 뒤를 향하게 만들어줘야 이미지가 좀 더 닮게 나와요. 이제 수염을 붙여줄 거예요. 수염이나 눈썹은 얼굴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해부학에서 어긋나는 얼굴을 만들기 쉽거든요. 수염도 머리카락이랑 마찬가지로 모발이 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세요. 털 묘사까지 마무리됐으면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에 주름도 넣어줄게요. 근데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 모델이거나 젊은 모델일 경우에는 주름을 넣으면 오히려 모델의 이미지에서 좀 더 벗어나는 악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주름이나 모공까지 묘사하는 게 이미지를 담게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다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거친 편이라서 주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줬어요.
이제 콧구멍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마무리 단계로 털도 한 올 한 올 정리해주고 주름도 깔끔하게 연결해줬어요. 원래 귀는 얼굴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귀찮아서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굴이랑 같이 묘사해주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로 붓에 물을 살짝 묻혀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주세요. 정리하면서 주름 묘사한 게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요. 지금은 마른 천으로 문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물을 살짝 묻힌 뒤에 천으로 문지르면 표면이 정말 단단하게 매끈해지더라고요. 세필 붓으로 모서리진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구석구석 꼼꼼히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점토로 마블 캐릭터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앞으로 다른 마블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미지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아마 도색도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 만들고 계시죠? 지금까지 따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한 5초 정도만 광고 보면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컬러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컬러링에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았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꼭 다 봐주세요. 잘 쉬고 오셨죠? 여러분들이 쉬시는 동안 저는 대머리 두상에 컬러링 색깔 연습하고 있었어요. 색칠을 할 때 붓으로 해도 괜찮은데 붓으로 하면은 미묘하게 붓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에어브러쉬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어디 하나 비지 않게 살구색을 채워주세요. 가끔 페인트는 어떤 거 쓰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라카 페인트랑 에나멜 페인트 그리고 유화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카 페인트로 기본 도색을 하고 그리고 에나멜로 한 번 더 다양한 색깔을 내주고 유화 페인트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라카 페인트로 80%를 칠하고 나머지 물감들로 20%를 칠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은색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저게 검은색이 아니고 짙은 초콜릿색이에요. 그 위에 검은 색깔로 두 번 칠해줘야 털이나 머리카락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검은색이 너무 많이 칠해져서 살구색으로 한 번 더 칠해서 검은색을 지워주고 있어요. 지금은 에나멜 페인트를 투명할 정도로 옅게 만들어서 혈색이랑 음역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칠해주고 있어요. 페인터 분들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칠할 때 하얀색을 바로 칠하지 않고 그 전에 묻어있는 페인트를 지워주고 그 위에 하얀색을 칠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색이 올라가더라고요.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이미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얼굴색의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화를 준비해 줬어요. 쓸데없는 짓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눈알 주위에 명암을 줘서 눈을 좀 더 입체감이 있고 깊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조각으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입체감이나 음영 같은 부분은 색칠을 할 때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서 코에 좀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실제 메이크업에서도 저런 걸 쉐딩이라 하지 않나요? 실제로 유화로 채색하는 과정에서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렇게 밝은 색을 칠해주는 건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나요? 입술은 루즈를 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칠해주시고요. 지금은 속눈썹을 칠해주고 있는데 마스카라를 칠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눈동자를 칠해줄 건데요. 눈동자는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칠해줘야 돼요. 눈동자가 조금만 커도 이미지에서 끝날 수 있고 조금만 틀어져도 사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작업이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칠해줘야 돼요. 필요하다면 가끔 뒤집어서 칠해주는 것도 좋아요.
채색이 다 됐다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3초 정도 지그시 바라봐 주세요. 3초 이상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헤드가 완성되었어요. 이번에 이미지도 정말 닮게 잘 나온 것 같고 색깔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미처 몸통을 못 만들어서 어디다 끼워 놓을까 고민하다가 종이컵에 끼워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껏 보여드리지 않았던 마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아이언맨 수트가 준비됐어요. 인피니티 워 버전의 수트인데 정말 잘 프린팅된, 사실 3D 프린터로 프린팅 된 거예요. 프린팅은 제 후배이자 유튜버인 딱지굿즈님이 프린팅 해줬어요. 딱지야 고마워. 잘 프린팅된 수트 위에 도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단단한 메탈 느낌을 주기 위해선 검은색으로 먼저 칠해줘야 돼요. 칠해진 검은색 위에 단단한 쇠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은색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진짜 아이언맨 수트도 쇠 위에 빨간색으로 색칠된 거잖아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투명한 빨간색으로 그 위에 색칠을 해줬어요.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반짝반짝하고 단단한 탕후루 같거든요. 반짝반짝한 게 아주 단단해 보이게 잘 칠해졌네요.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법처럼 붙는 게 아니고 순간 접착제로 붙여줬어요. 이제 아이언맨 수트에 꽂힌 금장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모든 도색을 마치고 머리와 몸통을 합체해주면 이렇게 해서 지점토로 헤드를 만든 아이언맨 형상이 완성되었어요. 사실 처음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거랑 너무 많이 수정을 해서 좀 죄송하네요. 그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문맨 시리즈에서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시다가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사연이 있으면 제가 그걸 뽑아서 저의 스타일대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선 더 멋지고 유익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